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지웅 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고객님께서 고객님의 따님이 사익감으로 3명을 데려왔습니다. 아래에 셋 중 1명을 골라 결혼한다면 고객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경력, 재산의 모든 조건은 같습니다. 아니 뭐게 김지웅 대리,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지금 주식이 알고 싶다가 주제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께서도 있으실 텐데요. 나름 다 생각을 하고 준비한 그런 예시니까요. 한번 같이 재미삼아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떻게 좀 뭔가 판단에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첫 번째 후보는 예비 선생님, 두 번째는 가수지망생, 세 번째는 돈 많은 백수. 이게 참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경력, 재산에 뭐 외모라든지 등등 그 기타 변수들은 다 같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한번 한 명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건가요? 자, 상세 프로필을 봐야죠. 자, 예비 선생님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 김땡땡, 특징 자수성가형으로 현재 땡전 한 푼 없으나, 땡전 한 푼 없답니다. 이미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발령을 앞두고 있답니다. 아, 요새 선생님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진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꾸준한 수입이 예상이 되고 그 수입 규모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커질 가능성이 크고, 또 향후에 이제 정년 후에 그 연금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는 거고요. 여튼 첫 번째 후보 예비 선생님의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보 가수지망생, 이름 박땡땡이, 특징 오디션 프로에서 10위 안에 들어 나름 이름을 떨친 능력자. 야, 오디션 프로 요새 여러가지 많잖아요. 왜 그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 있었다가 뭐 최근에 막 뭐 몇 개나 없어지고 했었는데, 과거에 오디션 프로 하면은 이제 신규 그 가수로서 등용문이 됐었던 그런 적이 많았죠. 지금도 뭐 유효하고요. 뭐 SBS의 뭐 특정 프로라든지. 여튼 오디션 프로에서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나름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네요, 이 박땡땡이가. 지금 고객님의 따님이 그 사익감을 데리고 왔는데,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중에 고른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뭐 나름 다 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튼 이 사람의 특징은 재능이 뛰어난 것은 분명하나 향후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튼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건 엄청나게 능력 있는 뮤지션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디션 프로 10위 안에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지만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뭐 지나봐야 아는 얘기죠. 여튼 두 번째 그 사위 후보의 상세 프로필은 이렇고요. 자, 세 번째 돈 많은 백수. 돈이 많네요. 이름 이땡땡이, 특징 7년째 백수 생활. 다만 부잣집 아들로 재산을 증여받아서 집이 있다네요. 아, 요새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 굉장히 어렵죠. 부잣집 아들의 집까지 있어요. 근데 본인만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나 성공할지는 미지수야. 야, 돈이 많아요, 돈이. 근데 사업을 하고자 해.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튼 이렇게 3명의 후보 중에, 사익감 후보 중에 선택 어떻게 해보셨나요? 예시가 참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웃기지만 다 나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선생님이니까, 아니면은 가수지망생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백수입니까? 그게 다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요.
이 사익감들을 한번 주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당신의 선택은, 저는 위에 사익감들의 프로필을 만들 때 아래와 같은 주식을 상상하며 만들었어요. 첫 번째, 예비 선생님은 성장주를, 두 번째, 가수지망생은 테마주를, 세 번째, 돈 많은 백수는 자산주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예비 선생님을 저는 성장주로 가정을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성장주라는 게 뭐 지금 당장에 꼭 돈이 없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 사업이 잘 돼서 현금 흐름이 좋은 업체들도 계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 그런 성장주도 많죠. 지금 이 예비 선생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돈이 없는데 이제 막 벌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성장주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다소 재무적으로 빈약하나 꾸준한 이익이 담보되어 큰 사고만 없다면 후일에 안정적인 성장을 해낼 것이다. 그리고 성장해 나갈수록 그 이익 규모는 커질 것이다.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한 성장한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됐을 때 향후에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꾸준히 월급 들어올 것이고, 뭐 사고만 안 친다면은 계속적으로 정년까지 선생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앞으로 뭐 법적인 그런 규제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요. 그래서 갈수록 또 소득 규모도 커질 테고, 말 그대로 성장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의 선생님처럼 일반적인 그렇게 꾸준히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고 그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사업 환경에서, 실제 그런 주식 투자해 가는 그런 사업 환경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왜냐면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사업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선생님처럼 꾸준한 돈을 버는 기업은 그만큼 또 그 버는 규모가 커지는 그런 기업은 굉장히 밸류를 좋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밸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당연히 가치가 높을수록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 이러한 사례도 드물어요. 다만 이제 성장주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수지망생, 테마주. 이제 테마주에 대한 그 정의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테마주를 보고 있거든요. 이익이 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걸 저는 테마주라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시적인 이슈성의 그런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한순간에 뻥튀기 됐다가 지나고 보면 당연히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제자리로 수렴을 해요. 사실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수지망생을 데리고 왔을 때는 약간 테마주를 생각하면서 했다. 특징, 현재의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기대심리나 특정한 모멘텀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을 표현을 한 거예요. 즉 가수지망생이 지금 오디션 프로에 지금 10위 안에 들었어요. 굉장한 성과죠. 그래, 굉장한 성과예요. 사실 이거를 테마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가수지망생이 10위 안에 오디션 프로에 10위 안에 들었다고 지금 다 이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재산 상태가 커지고 기업으로 쳤을 때 가치를 높게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현재 인기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 가수지망생이 진짜 가수가 되지 못하면은, 즉 인기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테마주에 그쳐서 결국은 주가는 다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 주의해서 써놨듯이, 다만 가수지망생이 특정 계기로 인류 연예인에서 큰 수입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디션 프로에서 10위 안에 들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버려서 향후에 진짜 큰 돈을 벌어버리는 그런 경우, 광고 막 몇 개씩 찍어버리고 이런 경우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말도 못하는 주가 상승이 나오죠. 하지만 말 그대로 좀 가뭄에 콩나듯인 것 같아요. 테마성 주식이 실제로 그게 실적에 연결이 돼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인기가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 더 부각이 됐죠. 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예, 특정 주식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여튼 그렇듯이 과거에는 테마주였으나 실제로 잘 되는 경우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 옥석을 가리는 게 근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주식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튼 가수지망생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많은 백수, 자산주. 말 그대로 돈이 많으니까 자산이 많다는 거죠. 특징, 자산주는 보통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예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시장이 선호하지 않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목받지를 못하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방직업체 이런데 뭐 돈 버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산은 되게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요. 제지 이런 거, 제지. 요새 뭐 좀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지 못하죠. 제지주 하면 별로 관심 없잖아요, 다들. 예, 그런 것들. 하지만 이제 알짜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제지주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되어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계속되다가 알짜의 자산 가치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또 배당을 잘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그런 사업 성과가 나오는 게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통신업체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나름의 또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신규 사업을. 근데 그 신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몰라요. 그리고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규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리면 계속 기존에 그 잘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성숙 사업이었던 꾸준한 돈이 들어온 사업까지도 비용이 추가되면서 훼손을 시켜버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면, 신규 사업이 그런 요인이 된다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는 거죠. 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성장주, 테마주, 자산주가 어떤 성격을 지는지 이제 인물로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주식도 방금처럼 사익강 고르듯이 세세히 살펴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무는 우량한지, 앞으로 진짜 돈 잘 벌 것 같은지, 그리고 주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 사익감을 고른다고 생각하고 특정 인물을 본다면 굉장히 깊게 알고 싶어 하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주식도 이렇게 사익감 고르듯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객님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은 성장주입니까? 테마주입니까? 자산주입니까? 신중하십시오. 자, 오늘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